2017년 1회 전기기기 자 4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원전압의 실효치가 200V다. 여기 전원을 가한 것의 실효치가 200V다. 교류죠. 교류의 실효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가한 전압 교류가 200V고 점호각이 30도일 때의 출력 전압이 얼마냐. 지금 점호각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들이 지금 사이리스터 SCR이란 얘기죠. 그걸 가지고 지금 브릿지 회로로 지금 전파 정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SCR 우리가 위상 제어 정류 했었죠. 단상 반파일 때, 단상 전파일 때 지금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교류의 실효치가 주어져 있을 때 단상 전파 같은 경우에는 파이분의 2 루트 2 이거 계산하면 0.9 정도 된다고 그랬죠. 0.92라고 해도 좋고요. 이거였는데 우리가 사이리스터로 위상각 제어를 하게 된다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요 각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공식에 의해서 여기는 파이분의 2 루트 2의 교류의 실효값에다가 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계산해보면 여기 뭐 이건 다 주어진 값이니까요. 여기 실효치 200을 대입하고요. 넣어볼까요? 2 루트 2 곱하기 200에다가 그렇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30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68.000 얼마 일 나오네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42번 분권 발전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자 분권 발전기 얘도 자여자 발전기죠. 그래서 역회전을 금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한다는 것이 이제 역회전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역회전을 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멈추게 되죠. 멈춘다는 것은 순간 잔류자기가 소멸이 돼버리기 때문에 반대로 회전을 해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여자 발전기의 특징이죠. 분권뿐만 아니라 직권에서도 운전 중에 전기자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역시 잔류자기가 소멸돼서 발전이 불가능하죠. 직권이든 분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역회전을 금지. 자여자 발전기의 특징이 되는 거죠. 타여자는 상관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잔류자기가 소멸된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44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수차 발전기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덩치가 크고 비싸고 다 좋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 좋은데요. 과부하 내량이 크고 동기 임피던스는 작고요. 전기자 반작용도 작고 전압 변동률도 작고 좋다는 얘기죠. 안정도도 좋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급도 크고요. 중량이 무겁고 비싸고 계자기자력 또 철선 크니까 철선도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점들이 덩치가 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전 용량도 크다는 얘기죠. 단락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 안정도 떨어진다 아니고요. 전압 변동률도 작고요. 충전 용량 크다고 그랬죠. 3번이 답이고요. 단락전류 많이 흐릅니다. 단락비가 크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5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권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정리해보면요. 직류, 교류 모두 사용 가능한 만능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공구용 부하에 사용되고 보상권선 설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리액턴스 강화에 대응되는 보상권선이 필요하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역률도 개선이 되고요. 소형 공구, 믹서, 미싱 이런 데 쓰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죠. 그래서 보상권선, 저항도선의 작용을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답은 기전력을 크게 해주는 것까지는 아니죠. 무슨 보상권선 저항이 기전력을 크게 해줍니까? 그렇죠? 2번이 틀렸고요. 그렇죠? 역률을 좋게 하고 전기자 반작용 제거하고 단락전류도 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 얘기지. 2번이 답입니다.
46번 5kVA 3000에 200짜리 변압기의 단락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이 120V고요. 동선이 150W다 라고 했을 때 퍼센트 저항 강화는 약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일단 퍼센트 저항 강화다 이러면 사실상 전체 전격 전압에서 전압에 대해서 저항에서의 그쵸? 전압 강화 이 부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류 그다음에 저항의 전격 전압이고요. 전격 전류가 얘가 곱해졌을 때 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이거 되니까요. 이 식을 좀 변형해 보면 이제 분자 분모에 이렇게 IN을 한번 이렇게 곱해 보자고. 그럼 여기도 IN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아하 이것은 V와 I의 곱하기니까 변압기 전격 용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저항에서의 이제 전력 손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를 전격 용량 전체 용량분의 동선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 여기 변압기 용량 동선 이런 것들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kVA니까 5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동선 150W니까요. 15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바로 계산되네요. 이렇게 약분해 버리니까 여기는 5분의 15 즉 3이 나오네요. 3%가 답이 되는 거죠. 47번 변압기 규약 효율 산출에 필요한 기본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규약 효율 이거 자체가 뭐였냐면 발전기 변압기는 출발 이거였죠. 출발 전입 그래서 발전기나 변압기는 출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효율을 산정했었죠. 원래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에선 출력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바꿔야죠. 그래서 출력은 그대로 쓰고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것이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줘야죠. 근데 이것을 산출해내는 요건 여기까지 나왔네요. 자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이제 익혀두신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연파를 기준으로 하고 별도 시정이 없을 때는 역류를 100을 기준으로 하고 부하소는 40도를 기준으로 보상한 게 아니라 75도라는 거예요. 75도.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요. 손실은 각 권선에 대한 부하손의 합과 무부하손의 합이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요거 익혀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8번 직류기에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는데요. 자 보극 우리가 언제 다뤘습니까? 이 정류자공에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하자 그랬었죠. 이 보극의 설치의 기본적인 원인 이유 뭐였습니까? 정류 대책 때문에 그렇죠. 양호한 정류를 만들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극에 대한 설치 목적 정류 개선에 있는 거죠. 49번 사극의 3상 동기기가 48개의 슬롯을 가진다. 전기자 권선의 분포권 계수죠. KD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분포권 계수 공식 기억납니까? 여기 사인 2n분의 파이 여기 사인 2n분의 파이 그대로 있고요. 요 앞에 Q 그 다음에 여기 2m 옆에 Q 이렇게 붙어주면 이게 분포권 계수다 그랬죠. 그럴 때 여기에서 M은 상수를 뜻하고요. 상수. 그리고 여기에서 Q는 매극 매 상당의 슬러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N차 고조파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냐 그러면 이 식에다가 그대로 여기에다가 지금 M만 이렇게 더 파이 옆에 하나가 추가된 거죠. 이것이 분포권 계수 공식이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일반적인 기본파에 우리가 분포권 계수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 사인 2n분의 파이 분자에도 사인 얘가 2n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요. 이 앞에 q 붙고 이 뒤에 q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m은 상수를 뜻하고요. 여기 3상이면 m이 3을 뜻하고
Q는 매극 매상당의 슬롯수니까 아하 지금 48개의 슬롯수니까 Q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Q는 매극 매상의 슬롯수기 때문에 전체 슬롯수를 매극 매상이니까 극수와 상수로 다 나눠버리는 거죠. 즉 극수와 상수를 다 분자에 넣어서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2니까 약분하면 4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m 값은 여기가 3상이기 때문에 m에다가는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자 q가 4였잖아요. q가 4였고요. 자 4 사인 여기다가 이제 3과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보면 여기가 24분의 파이가 되죠. 여기에도 3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도 사인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0.9576 뭐 이런 값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값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 50번 슬립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3상 유도 전동기에 자 2차 측 한상의 저항을 R2라고 하고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2차 측의 한상에 외부로부터 가해 주어야 할 저항은 이거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요. 문제 자체만 이렇게 처음 봐서는 좀 어렵죠. 이건 사실상 공식을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긴 한데 자, 그 과정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냐. 지금 원래 이 비례추이에서 지금 여기 2차 측 원래 저항이 R2가 있었을 때 그때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을 ST라고 한다면 이쪽 외부에다가 이제 어떤 저항을 더 추가하게 되면 전체 저항은 R2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때 발생하는 최대 토크 슬립을 ST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 비율이 같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비례추이를 나타내주는 공식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아예 처음부터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2차 측의 한상에 외부로부터 가해 주어야 될 저항 즉 요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어떤 상황? 아예 최대 토크 지금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고요. 그쵸? 최대 토크로부터 이렇게 기동을 해서 이렇게 되는 요렇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가 슬립이 0입니까? 1입니까? 1이죠. 이쪽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동할 때 최대 토크로 얘가 기동하게 되는 그때의 얘 R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럼 이 값에다 뭘 대입하면 됩니까?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 R 남겨놓고 이 R2만 이쪽으로 넘기면 요거죠. 우리가 ST분의 R2 마이너스 여기 R2 이것이 이제 R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또 중요한 공식이죠. 여기 R2로 이제 묶어낸다면 ST분의 1 마이너스 1 R2 이렇게도 물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방금 했던 대로 ST분의 1 마이너스 1 R2 이래도 되고요. 또는 이거를 뭐 통분해서 한번 쓰게 되면 ST분의 1 마이너스 ST R2 물론 이래도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아예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1번이죠. 51번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고 전격 부하 시에 2차 단자 전압이 230V일 때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 그러면 애정 변동률 생각하자고 그랬죠. 애정 어떻게 됩니까? 정 들었을 때와 정 떨어졌을 때 무정할 때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전격 전압의 차 이거였죠. 곱하기 물론 100을 해주면 되고요. 퍼센트로 표현하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부하 전압 주어졌죠. 여기 240V 주어졌고요. 전격 부하 시에 2차 단자 전압 전격 전압 있죠. 230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주는 문제네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그쵸 10이 되고 100 나누기 23 하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4.347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답이죠. 52번 일반적인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이중 농형 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중 농형 전동기 유도 전동기 살펴보면요 회전자의 홈을 이중으로 이렇게 파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층에는 저항이 큰 도체를 사용하고요 이 하층 여기에는
저항이 작은 도체를 넣어서 단락시켜서 만든 것이고, 특징은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그렇죠. 우리 기동할 때 처음 전류가 막대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중 농형이 이런 좋은 점이 있네요.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또 기동 토크까지도 크게 발생시켜주는 좋은 점. 효율은 좋지만 역률은 나쁘고 최대 토크는 좀 작다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면 기동 토크가 크다는 거죠. 최대 토크는 오히려 좀 작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효율은 좋지만 역률은 나쁘고 최대 토크는 좀 작다는 점이 있었죠. 기동 토크가 좀 크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큰 특징. 전류를 작게 하고 기동 토크는 크게 하는 거, 굉장히 큰 특징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4번이죠. 4번이 답입니다. 자, 53번. 유도 전동기의 안정운전의 조건이 뭐냐 그랬는데요. 여기 전동기 토크, 부하 토크, 회전수에 따른 변화율이네요. 회전수에 따른 변화율이 이 전동기 토크가 더 변화율이 큰 것이 좋은 것인지, 안정한 것인지, 또 부하 토크가 회전수에 따른 이 변화율이 더 큰 것이 안정한 것인지를 물어보면, 생각을 해보면 부하가 잘 안 변하고 있는데 전동기가 마구 이렇게 토크가 변하는 것은 불안정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의 어떤 변화율을 비교하자면 부하 토크보다는 전동기 토크의 이 변화율, 이것이 그거에 대응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것이 더 작은 것이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전동기 토크의 회전수에 따른 변화율이 부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변화율이 얘보다는 좀 작은 것이 안정운전 조건이 되겠다, 기억을 해둡시다. 54번. 사이리스터에서 게이트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순방향 저지전압, 역방향 저지전압, 이런 걸 물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사이리스터는, 그렇죠, 일반 다이오드와는 다르게 이렇게 게이트에 펄스가 주어지면, 그렇죠, 그 각 이후부터 정류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게이트에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얘가 도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었을 때 도통을 하게 되는데, 도통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순방향으로 흘렀을 때 이걸 제대로 흐르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순방향이 흘렀을 때 그걸 저지하는 전압이 감소되어야 되겠죠. 순방향으로 잘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순방향에 대한 저지 전압, 그걸 막는 전압을 찾게 해준다, 그 얘기죠. 요거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55번. 60Hz 3상의 8극 및 2극의 유도전동기를 차동 종속으로 접속해서 운전할 때의 부하 속도, 무부하 속도를 구하라 그랬네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에 우리가 동기속도 그러면 P분의 120F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를 차동 종속 접속한다, 이거 있었죠. 우리가 권선영의 속도 제어에서 종속법 중에서 가동 접속법일 때가 P분의 120F 이 꼴을 기억하면서 두 개의 극수가 더해지고, 차동일 때는 두 개의 극수가 뺀 값, 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병렬일 때는 직렬 가동의 2배다. 요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식을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동 종속으로 운전할 때의 그 무부하 속도, 이것은 P1-P2 분의 120F 요거 적용해 주면 되죠. 이 꼴에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8극과 2극의 차니까 8 빼기 2가 오면 되고요. 120에 자 F 60Hz 이렇게 되죠. 60. 그래서 이거 6이 되니까 약분하면 10이죠. 그래서 1200 RPM이 되겠네요. 1200. 답은 4번이죠. 56번. 원통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발전기는 부하각이 델타일 때 그것이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원통형, 그 다음에 돌극형 따져봤죠. 원통형을 우리가 비돌극형이라고 하고요. 원통형 그리고 돌극형 이렇게 있었을 때 요거 너무나 중요한 출력 내는 공식이죠. 동기 리액턴스 분의 유기기 전력 단자 전압의 곱과
그 부하각, 상차각의 사인 값으로 표현되고요. 돌국형 이런 복잡한 꼴이 있었죠. 당연히 얘는 세타가 90도일 때 최대가 되고요. 그리고 돌국형에서는 이것이 적절히 사인파의 합성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돌국형일 때는 60도일 때 최대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비돌극형, 즉 원통형이기 때문에요. 90도가 답이 됩니다. 57번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에 있어서 균합선을 붙이는 발전기. 그래서 우리 이론 강의에서 살펴봤지만요. 이 직권이 사실 들어가는 것이 균합모선 또는 균합선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안정운전을 목적으로 해서. 근데 복권에도 보면은 얘는 분권과 얘도 직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직권이 포함되어 있는 발전기에서는 이 균합모선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봅시다. 특히 병렬운전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필요한 것은 균합선, 그러면 직권이 생각나야 됩니다. 직권. 그리고 그 복권 속에도 당연히 직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58번 변압기에서의 절연 내력을 실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물었네요. 가압시험, 유도시험, 충격전압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무부하시험은 아니죠. 무부하시험, 단락시험은 일종의 우리가 손실, 그렇죠?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손실, 전압 강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절연 내력 시험과는 관련 없죠. 무부하 시험이 아닙니다. 59번 직류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이 230이고요. 극수가 4고 정류자 편수 162인 정류자 평균 전압이 얼마냐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류자 평간 전압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정류자 편수를 K라고 할 때 K분의 극수와 단자 전압의 곱이 정류자 편간 전압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정류자 편수와 극수 그리고 단자 전압 이것들의 곱이 정류자 편간 전압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가 정류자 편수 162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수가 4극 있죠. 그리고 그때의 유기기 전력 230 이렇게 온 값을 계산해 주면 되네요. 계산해 보니까 5.679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5.68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그래서 정류자 편간 전압, 정류자 편수, 극수,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봅시다. 60번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고 하면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동기발전기에서 단락 사고 발생하는 그래프 살펴보자고 그랬죠. 처음 한 2, 3 사이클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다가 그 뒤에는 일반적으로 얘보다는 많이 줄어든 그런 영구 단락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전기가 정상 운전 중에서 갑자기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음 2, 3 사이클 동안은 누설 리액턴스가 전류를 제한해서 큰 단락 전류가 흐르지만 이후에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서 그렇죠? 반작용 때문에 단락 전류를 제한해서 크기가 감소한 일정한 단락 전류가 흐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정한 큰 전류 처음에는 큰 전류가 이나 점차 감소한다. 3번을 답이라고 해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